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교재예요. 여러 대학 교양으로 또는 뭐 전공 학생들 교양으로 많이 듣는 그런 교재고요. 대학에서 실제로 수익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개의 이제 챕터로 되어 있고요. 네 개 챕터가 이제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변동, 그다음에 기업 사례를 통한 사회 변동, 통신 기술과 영상 기술의 변화, 주목해야 하는 미래 기술 이렇게 네 개가 큰 챕터고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좀 이렇게 그래도 교양으로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라 정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진행해 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쉬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강의용 슬라이드는 계속 제가 드릴게요. 강의하기 전에 드릴 테니까 보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활용 방안은 뭐가 있냐면 컴활이라고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자녀분들이 계시면 뭐 같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요. 자, 오늘 수업 목표는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 목표고요. 그다음에 초연결 시대 융합이란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초연결 시대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하이퍼 커넥티비티예요. 초연결. 왜 초연결이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뭐 지금이 아니라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도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썼고 사람들이 뭐 모바일 폰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막 이렇게 노트북 피고 스마트폰 피고 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기술을 만들지만 그 기술이 다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인류의 역사를 쭉 보시면 대표적인 책이 총균세라는 책이 한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총균세라는 책이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 서울대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뭐 베스트셀러라고도 광고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총균세를 보면 이게 이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결국엔 그거는 기후라는 건 날씨잖아요. 날씨와 그다음에 삶의 패턴인데 이거를 좌지우지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기술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생활이 편해지거나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셸 세르의 엄지 세대, 뭐 두 개의 뇌로 만든 미래, 뭐 이런 여러 책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1뇌는 사람의 뇌고 보시면 사람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뇌는 스마트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1980년대,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학생 때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번호를 거의 외우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통신에서 친절하게도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책으로 만들어서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전화번호부도 막 배포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려면 암기하거나 수첩에 적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나은데 요즘은 거의 머리로 이제 기억하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켜서 전화번호부 리스트를 봐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점점 더 암기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한테 수업을 해보면 과거 이제 제가 강의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이제 집중하는 그 방식이나 집중 시간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10분, 15분 이상 잘 집중을 못 해요. 네. 자꾸 이렇게 그 주의가 산만해지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보조기구들이 이제 뇌를 쓰는 방식을 좀 바꿔놓은 거죠. 바꿔놓은, 그렇죠. 예,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많이 안 해오니까 잘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길도 옛날에는 다 알아야 됐고 전화번호도 다 외워야 됐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신 다 해주니까 아, 기억력이 나빠진다. 뭐 그런 의미로 디지털 치매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런 설명한 거.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숙이 보시면 일단 도구 미디어가 있고 환경 미디어가 있어요. 도구 미디어는 뭐냐면 미디어의 선택권이 개인에게 있는 게 이제 도구 미디어고 환경 미디어는 미디어가 생활의 필수 환경이 된 그런 상태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이런 데 가끔 이제 예문으로 나와요. 못 보낼까요? 그리고 그런 거. 예. 그런 거고 도구 미디어는 말 그대로 도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 문제죠. 예.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구 미디어로서의 문자는 말에 종속된 도구적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연결된 화살표를 보시면 도구 미디어인 경우에는 이제 환경 미디어로 연결되고 얘는 환경 미디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생활 필수 요건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 미디어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카톡이에요. 선택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안 쓸 수가 없게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 패러다임이 돼서 자꾸 넘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20년 전부터 다 들춰내가지고 기록으로 남아서 당신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도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뭐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신문을 봤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뀐다는 걸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당연히 바뀌게 돼요. 네, 직업도 당연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조간신문, 석간신문에서 이 신문사들이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했어요. 집에다가 뭐 와서 신문 보시면 뭐 준다고 하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신문사들이 굉장히 파워가 셌고 그 신문사 설립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 언론 만드는 게 엄청 쉬워요. 신고만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홈페이지 정도 수준의 그 기사창을 두고 거기서 이제 막 언론을 만들어내니까 지금은 그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질은 떨어지는 상태예요. 예.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얇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그 얇은 지식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아 나도 많은 걸 알고 있어. 근데 넌 뭐 이렇게 달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정말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역량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러와요. 변화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은 누구나 상당히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 뒤지면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들어본 용어는 많은데 실제 그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고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댓글 같은 거 보시면 다 정치학 박사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 네. 제대로 들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 활용,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국가들이 몇몇 대표적 국가 있어요. 그 뭐냐면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네,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댓글을 조작하기 위한 뭐 부대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마오당이라는 당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0.5 마오인가? 굉장히 댓글 하나 다는데 0.5 마오 정도의 그 중국 돈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우마오당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냐면 결국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기술에 종속돼서 바뀐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공학 쪽에서 보거나 기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술이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거꾸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술이 먼저 기능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 기능을 써보고 좋아지면 그 기능에 따라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이 먼저다 이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뭐 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기술과 미디어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선거 전략을 만들고 홍보 전략을 만들고 기업에서는 이제 주로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가면 다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집중력이 스마트폰으로 한정되다 보니 정보는 많은데 볼 건 많은데 시간이 없거나 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특히나 그 뭐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유튜브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저 3년 됐네 벌써. 3년 전에 그 강북구 시의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이고. 근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 텍스트를 읽는 능력, 즉,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이 틀딱 세대는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노년층하고 이제 유년층이 좋아한다라는 걸 이렇게 비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다음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그렇대. 자기들이 보기엔 자기들이 똑똑한데. 그러니까 근데 좌우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 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리터러시를 얘기하는데, 그건 그래서 거기서 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의 그 유튜브가 대세가 되어가는 과정은 미디어의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거지 리터러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문해 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텍스트를 읽고 이 텍스트가 어떤 뜻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인 건데 지금은 그런 문해 능력보다는 사람들이 문해 능력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세대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그런 좀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터러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리터러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전략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 리터러시와 관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영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뭐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뭐 1940년대, 30년대 이런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사극이라고는 안 하고 시대극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이제 시를 읊어주고 편지를 써서 시를 읽어주고 이런 거에 막 감동받고 그래서 둘이 연애가 잘 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글을 읽어서 글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준 것이 나아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배경에 이제 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영상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식으로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